배달 시장 꺾였다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2017년 이후 2022년 3월까지 약 5년간 대체로 꺾인 적 없이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배달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된 2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 추세는 2023년 현재까지도 이어지면서 배달 시장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분위기가 좋을 때는 누구를 찾거나 데이터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위기가 찾아오면 부랴부랴 도움을 줄 사람을 찾거나 데이터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 배달 시장에 대한 문의가 많은 걸 보면 위기가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미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발을 뺀 기업이나 사업자는 괜찮겠지만 이제 막 진입해 보려고 준비를 마친 사업자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신만만하게 사업을 시작해도 될까 말까인데 시장이 감소세로 접어들었음을 체감하면서도 시작을 해야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배달 시장 변화에 대한 맛보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배달 시장이 진짜 꺾이고 있는지 살펴보죠. 코로나가 오기 1년 전이었던 2019년 2월 우리나라 배달 음식점은 6만 9천 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바로 이전이었던 2020년 2월에는 1년 만에 75%가 증가하면서 12만 개 매장이 배달을 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자 배달 시장은 오히려 탄력을 받는데요. 70% 이상의 증가세를 그대로 유지하며 2021년 2월에는 21만 개까지 증가하고요. 22년 방역조치 해제 전까지도 14% 증가하며 24만 개에 근접합니다. 그러다 방역조치가 해제된 22년 3월 이후 2023년 2월에는 불과 0.9% 증가한 24만 개 수준에 그대로 머무르죠. 매출액으로 보면 꺾임 현상이 잘 나타나는데요. 2020년 매출액이 2019년에 비해 78% 성장한 데 비해 2021년은 51%, 2022년은 1.7%에 불과하더니 2023년 2월까지는 전년 동기간에 비해 4.2%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배달 시장 매출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따져도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위기의식이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됐죠. 총 시장 규모도 감소했지만 개별 배달 점포가 체감하는 매출액도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매장도 있고 대형 매장도 있겠지만 전국 배달업종 전체 평균으로 한 개 배달 매장이 월에 올리는 매출은 1,000만 원 수준이었는데 2022년 7.5%가 떨어졌고 2023년 2월까지 전년 동기간에 비해 6.1% 떨어지며 890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죠. 점포당 매출이 감소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방역조치가 해제되면서 소비자들이 외식 시장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집신과 남학신처럼 외식과 배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쪽이 크면 한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기간 외식 시장이 성장한 만큼 배달 시장이 감소한 것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죠. 두 번째 원인은 배달 시장의 공급, 즉 배달 매장은 관성에 따라 증가세가 유지되었는데 수요는 단기간에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는 줄고 공급은 많아져 단기적으로 과포화 시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 과감하게 배달 장사를 준비했는데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간 준비했던 창업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물을 수 없죠. 그래서 애써 배달 시장이 성장해왔던 과거를 믿고 창업을 감행했을 겁니다. 그러다 외식으로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들을 보며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실망을 하든 기대를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판단할 때는 현상을 정확히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배달 시장이 전체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주식시장이 어려우니 아예 투자를 접자는 얘기와 비슷한 거죠. 그 안에서도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는 거니까
살 놈이 누군지 빠르게 파악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배달시장의 업종별 현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꺾이기 시작한 업종은 한식이 대표적입니다. 밥을 주력으로 하는 한식 일반 업종부터 한식 고기 요리, 한식 수산물 요리가 23년 감소세가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냉면이나 국수 같은 한식 면 요리는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인 한식 업종의 추세와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는 업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패스트푸드가 그런데요. 피자, 햄버거, 토스트, 샐러드, 샌드위치 같은 업종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커피나 아이스크림, 빙수 같은 업종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비슷한 궤에서 제과 업종이라든지 떡, 한과 같은 디저트 업종은 여전히 늘고 있습니다. 한식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분식 업종도 눈에 띄네요. 외국식 음식점은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마라탕을 필두로 한 중식은 아직 증가할 게 남은 모양이고요. 초밥과 우동, 가정식 같은 일식은 아직 배달시장에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통 일식과 참치 전문점 같은 외식형 업종은 감소하고 있지만요. 양식도 중식, 일식과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움직임이고 기타 외국식 쪽에서는 쌀국수는 정체, 카레는 증가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주점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 시장에 들어왔지만 외식이 풀리면서 다시 외식 시장으로 발을 돌린 것 같네요. 업종별로 총 정리해보면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업종들은 아직 배달 시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고 좌측 하단으로 갈수록 꺾이기 시작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어떤 업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 아직 먹을 만한 게 있는 시장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지역별로 살펴볼까요? 22년 2월까지의 데이터와 23년 2월까지의 데이터를 비교해보면 서울과 부산, 대전, 울산, 대구, 광주와 같은 대도시 위주로 증가세가 급격히 줄고 감소가 나타나는 지역이 감지됩니다. 반면 전남, 강원, 전북, 세종 같은 지역은 6% 이상의 점포 증가가 나타나고 있죠. 업종의 유행 주기도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있는데 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의 증가세가 먼저 꺾이고 지방은 2, 3년 뒤에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배달 장사에 뛰어들고 어디서는 빠질지 고려해야 하는 거죠. 좀 더 상세한 지역 단위로는 경기도 평택, 파주, 화성, 남양주 같은 인구 증가 지역의 배달업소가 여전히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서울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신도시를 끼고 있는 경기도 지역들이나 지방에서 주로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과 업종까지 매칭해서 증가하는 지역 업종, 감소하는 지역 업종을 살펴보면 요즘 늘고 있는 배달 업종은 대부분 커피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화성, 남양주, 달서구, 파주, 평택이 순위권에 나타납니다. 반면 일반 한식 업종으로 강남, 마포, 관악, 성남시 분당 같은 곳은 감소세가 나타나죠. 증가, 감소하는 지역과 업종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권 분석 서비스나 통계 서비스에서는 배달 시장의 깊은 얘기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대로 집계하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이나 업종 구분이 안 되어 있거나 어떻게 그렇게 구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전체 시장 동향만 가지고 불안해하고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나 주변 얘기만 듣고 섣부르게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상세한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결정하세요. 아무리 시장이 어렵다 해도 잘 되는 분야가 있고 다들 유행이니 트렌드니 해도 망하는 분야가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시장부터 가장 세부적인 내용까지 모두 파악하고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도권이 꺾인다고 한식 업종이 빠진다고 해서 또 그 말만 믿고 결정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전국, 시도, 시군구, 우리 동네까지 전체적인 걸 파악하고 한식 중에서도 살아남은 업종과 외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업종을 나눠서 현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과 업종과 고객, 배달 시장이 어떻게 될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배민 아카데미 5월 강의에서 만나시죠. 뭘 더 봐야 하고 뭘 더 볼 수 있는지는 그때 공개하겠습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